요즘 부동산 뉴스 보셨나요? 또 대출 규제 발표가 났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 1주택자나 지금 집을 사야 하나 고민 중인 4060 분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번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막아버리는 수준인데요. 정작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집값에는 어떤 신호가 될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대출 규제 발표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지역별 케이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전략과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오늘 내용 정리한 계약자 체크리스트 및 지역별 공급량 PDF도 올려뒀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탑빌딩TV 임양래입니다. 30년간 건물 자산과 시장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읽어온 빌딩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수천 건 거래와 운영을 설계해오며 언제보다 왜 사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온 실무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 맥락과 의도를 짚고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규제 사실 발표된 시점부터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 정도 강도로 또 이 타이밍에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바로 이 대출 규제는 단순한 수요 억제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 과열 조짐을 빠르게 차단하려는 신호이자 정책의 중심축이 다시 금융 억제 중심으로 회귀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 영상을 통해 이 규제의 의도와 배경,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책 발표 당시 정부의 입장과 배경,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신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막았다는 점입니다. LTV, 즉 담보인정비율을 0%로 적용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대출이 안 나온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한 추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반면 무주택자나 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기준은 유지하면서 투자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이 규제가 전국 단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규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 적용 대상 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설정됐고, 이는 정부가 위험 지역만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죠. 결국 이 조치는 자금 여력이 큰 일부 계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 특히 다주택을 고려하던 이들에게는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규제가 전면적인 대출 전면 중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는 여전히 금융 접근성이 열려 있고, 이는 시장에서 수요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니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만 하면 가장 먼저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규제가 나왔죠. 그때도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집값 잡자, 투자 막자.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시장만 얼어붙고 조금 지나면 다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렸어요. 쉽게 말해 규제한 지역은 눌리고 규제 안 받은 옆 동네는 반사 이익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강남에 규제가 걸리면 강남 옆 동네가 뜨는 구조입니다. 투자 수요가 옮겨가니까요. 문제는 이게 반복됐다는 겁니다. 규제를 할 때마다 국지적으로 버블이 생기고 또 그걸 잡으려 다른 지역에 규제를 걸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가격 왜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규제가 어느 순간 풀리면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얼마나 갈까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언제 풀릴까? 그리고 그 타이밍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 역시 한 가지 효과를 불러옵니다.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규제가 적용된 지역의 수요가 주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쪽 시장이 오히려 과열되는 현상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정책의 취지는 전체적인 과열 완화인데 결국 일부 지역만 눌러놓고 나머지는 더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규제는 수도권 핵심 지역 위주로 적용되다 보니 경기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 중 일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이 제한된 지역이라면 가격 급등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구조적 파급에서 중요한 건 계층 간 격차입니다. 현금 여유가 있는 계층은 규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규제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을 기반으로 매입을 고려하던 중산층 이하 계층은 주거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주거 양극화와 기회 비대칭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정책 하나가 단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회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 가격 변동 조건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금리 사이클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 시중금리와 대출금리는 언제든 다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낮다, 지금 사자 이런 공식은 위험해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 사이클입니다. 지금 계약한다고 바로 입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향후 1년, 2년 안에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 변경 주기입니다. 이런 규제는 보통 6개월, 1년 정도 안에 톤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막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리스크 감수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10년 이상 거주할 집인지, 향후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가능성은 어떤지 이런 생활 기반에 대한 고려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격은 그 다음 판단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실수요자는 언제 사야 할까 보다 지금 사도 되는 조건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시장 반응과 실수요자 전략이 구체적으로 와 닿으려면 결국 지역별 상황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서울 동대문구 사례부터 볼게요. 최근 동대문구는 다수의 개발 호재와 동시에 공급 물량 증가가 맞물린 상황입니다. 이 말은 단기적으로는 수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입주 시점에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분양 물량 증가와 정책적 조절이 동시에 들어가면 초기 투자 수요가 몰려도 가격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수도권 외곽, 특히 경기 남부나 북부의 일부 지역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이른바 상대적 저평가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들이 최근엔 오히려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밀려난 수요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구조이고 교통 인프라나 개발 계획이 겹쳐 있는 곳은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단 이 역시 입주 시점과 실제 수요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호재와 공급이 동시에 있는 지역은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번 규제는 갑작스럽게 발표됐지만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먼저 정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빙 자료입니다. 계약서 원본은 물론 계약금 납입 영수증이나 통장 거래 내역 등 납입 이력이 명확히 드러나야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관리 처분인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조합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구체적인 분양 계획을 인가받는 시점인데요. 이 이전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계약을 진행했거나 이미 계약한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해당 규제에 예외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고정 댓글에도 체크리스트로 정리된 PDF 자료 올려뒀으니까 꼭 내려받아서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부의 대출 규제는 보통 오래가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6개월이면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정책의 반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강하게 걸수록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요자들의 거래가 줄고 시장이 얼어붙고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국 정책은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때 기회를 잡는 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현금 유동성이 있는 계층입니다. 규제로 인해 경쟁이 줄어든 시기에 더 빠르게 매입하고 더 좋은 조건에 협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엔 자금 구조와 매수 전략을 미리 세워둔 사람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이런 대출 규제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화정책, 즉 금리 정책과도 연결되고 재정정책, 즉 공급 정책과도 함께 움직입니다. 대출 규제가 풀릴 땐 공급도 늘어나거나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시 수요가 붙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즉 단일 정책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번 규제는 단순히 단기 가격 조정을 노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보내는 신호, 그리고 구조 전환의 예고편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반응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지금 당장 사라, 기다려라 보다 어떤 흐름이 오고 있는지를 읽고 내 조건과 맞물릴 타이밍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영상에는 정책 배경부터 시장 반응, 실수요자 전략까지 쭉 정리해 봤는데요. 고정 댓글에는 오늘 다룬 핵심 내용을 정리한 계약자 체크리스트와 지역별 입주 물량 데이터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남겨뒀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 확인 후 꼭 받아보시고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실제 케이스 기반으로 매입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